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홀란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야, 12경기 19골입니다. 진짜 네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번 시즌 이 홀란드의 페이스가 이제 엄청나죠. 네네.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난 경기 2골을 또 추가를 했고 네. 심지어 전반전에만 2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가 이제 얼마나 좋았냐면 그러니까 홀란드의 특성이 나타났죠. 그 어제 경기에서 점유율이 75대 25였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약팀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맨시티가 압도를 했습니다. 75대 25였는데 그 상대팀 공격수가 이제 그 전반전 내내 볼터치가 9번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이제 경기 전체에서 최소 볼터치 횟수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이 홀란드였습니다. 볼터치가 11번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그 기회를 잘 살린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75% 그냥 가둬놓고 패는 경기였는데 네. 볼터치는 홀란드가 정작 11번밖에 못했어요. 전반전 내내. 근데 그 11번의 볼터치 중에 2개가 득점입니다. 진짜 대단한 게 딱 오는 대로 왼발잡이잖아요. 그쵸. 어제 딱 그 오는 거로 그냥 오른발로 딱 마무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홀란드는 이 득점에 관해서는 이제 뭐 아직 이제 시즌 초반이고 네네. 또 프리미어리그 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사실 뭐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와서도 프리미어리그도 지금 거의 뭐 점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씹어먹고 있는 거죠. 특히 난 자꾸 그 골이 기억이 나는 게 네. 이 데브라이너 그 맨유전 그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크로스 올린 거를 넘어지면서 슬라이딩으로 넣은 골 있잖아요. 진짜 골에 대한 어떤 감각은 지금 절정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지금 이제 홀란드보다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사실 없죠. 없죠. 지금 전 세계에서 딱히 생각이 안 나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음바페 홀란드 이제 음홀대전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홀란드가 한참 앞서가는 느낌이 든다. 압도적입니다. 지금 퍼포먼스가. 자, 그래서 오늘은요. 네. 일단은 메시와 좀 비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연 그렇죠. 뭐 메시, 이제 메시가 워낙에 득점도 많이 하고 공격 포인트도 많이 하고 워낙에 이제 뭐 메시는 축구 역사상 그럼요. 최고의 선수입니다. 1등을 다투는 선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펠레랑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급의 득점력을 지금 홀란드가 시즌 초반에 일단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록이 자칫하다가 메시의 기록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이번 시즌 내는 거 아닐까?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뭐 골 넣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펩이 좀 체력 관리가 아닌 그냥 빼지 않았다면은 또 헤트트릭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와 오늘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의 득점 기록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뭐 이제 메시 기록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일단 뭐 메시가 그 홀란드랑 13살 차이 정도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메시가 딱 홀란드 나이 때, 홀란드 나이 때 이제 어떤 기록을 세웠냐? 메시가 이제 87년생이고 홀란드가 이제 00년생이죠. 그쵸? 13살 차이. 예. 일단은 말씀드리면 메시는 홀란드보다 한 살 어릴 때 챔스 우승, 리그 우승, 코파델레이 우승 트래블을 했고요. 그리고 네네. 챔스 코파델레이 득점왕, 발롱도르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선수는 스타트가 좀 달랐죠. 그러니까 홀란드 나이 때 이미 축구계에서 이룰 수 있는 걸 이미 모든 걸 이뤘었고 네네. 지금 이제 홀란드의 나이 그게 이제 바로 그 이제 한 살 전에 트래블 했었고 그 다음 시즌이잖아요. 그 다음 시즌에 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라리가 득점왕 여기에 발롱도르까지 요 이제 시즌에 이제 무리뉴의 인터밀란에게 바르셀로나가 4강에서 잡혔어요. 네. 그때 이제 뭐 많은 이슈가 있었죠. 뭐 네네.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원정 가는데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컨디션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많았던 4강전이 있었고 그때 이제 또 인터밀란이 멋지게 바르셀로나를 완전히 눌러버렸죠. 그게 이제 0910인가요 그때가? 네 맞아요. 0910. 예. 그래서 딱 고 시즌이었는데 그때 이제 리그에서 메시가 35경기 33골 11도. 진짜. 그러니까 이 메시는 워낙에 홀란드 나이 때부터 뭐 홀란드 나이 이전에부터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뭐 득점하고 우승컵 다 들어올리고 막 그럴 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메시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그 한 시즌 뭐 반짝이 시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왔던 첫 번째 시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전까지 거의 똑같이 계속 보여줬어요. 저것도 대단한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보여준 거죠. 네. 그
홀란드랑 같은 나이였던 게 이제 0910 시즌이니까 네네. 거의 10년 넘게 계속 보여준 거예요. 비슷한 수준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짝으로 한 두세 시즌 득점왕하고 이런 것도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 10년 넘게를 이 폼을 유지하면서 계속 기록을 세워나간다는 게 그렇죠.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지금 뭐 메시야 뭐 엄청난 선수고. 네네 뭐. 그런데 이제 지금 홀란드가 기록 보시면 12경기에 19골이잖아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실드 빼면 11경기에 19골인 건데 공격 포인트가 경기당 2골이에요. 경기당 2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네. 요 이제 기록과 비교가 돼요. 메시가 2011-2012 시즌 저 시즌이 공격 포인트가 미쳤다고 평가받는 시즌이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게 저게 이제 지금은 뭐 60경기에서 73골 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시스트랑 다 합치면 60경기에서 105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저게 진짜 가능할까? 엄청난 거죠. 105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이게 이제 뭐 90분당 경기당으로 따지면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경기당.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보면 홀란드가 지금 시즌 초반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시즌 끝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메시만 그러면 저 기록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홀란드가 혹시 이거 맨시티에서 꾸준하게 이번 시즌 부상도 없이 퍼포먼스를 일관적으로 보여준다면 그렇죠. 저 대기록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현재는 퍼포먼스가 압도적인 건 사실입니다. 진짜. 그쵸, 와 그쵸. 이런 선수가 있나 뭐 싶을 정도로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또 추측 같은 거 만약에 이대로 이 기록으로 계속 가면 시즌 끝날 때는 뭐 몇 골 정도 넣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나오는데 일단 뭐 맨시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데브라이너라든지 이런 조력자들도 너무 뛰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와 다르게 좀 스프린트나 이런 게 좀 줄어서 부상 염려도 좀 덜한 것 같고 맨시티에서 일단 그 맨시티가 지금 홀란드의 그 몸 상태를 매우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뭐 홀란드가 국가대표팀 차출될 때 이제 홀란드의 몸 상태를 관리하는 의료팀을 한 명 붙여서 네네. 국가대표팀 경기 내내 이제 그 관리를 해줬고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2골 넣었는데 넣자마자 이제 경기가 좀 승리가 좀 확실히 되니까 바로 빼주고 바로 후반전에 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홀란드가 이제 어쨌든 부상이 많았던 선수거든요. 네네. 뭐 엄청난 선수이긴 하지만 도르트문트에서 부상이 확실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이제 불상사, 그렇죠. 특히나 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부상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이 맨시티가 뭐 홀란드가 막 너무 잘한다 하다가 맨시티의 늘 이제 약점이 챔피언스리그 뭐 마지막 토너먼트, 뭐 4강전, 뭐 결승전 이렇게 갔을 때 뭔가 부상자가 한 명씩 나오고 네네. 중요한 선수가 그랬던 게 이제 맨시티의 좀 아픈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가 혹시나 그런 이제 변수가 생길까봐. 시즌 초반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엄청 아끼고 공들이고 있어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는 혼자서 어찌됐건 돌파를 해서 뭐 득점을 하는 선수고 홀란드는 그래도 주위에서 이제 줘야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메시의 기록은 좀 넘어서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좀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메시랑 홀란드랑 직접적으로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사실 메시랑 비교하려면 홀란드가 발롱도르를 이미 5-6개는 차지하고 와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등의 위치에서 10년 이상 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메시랑 비견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요. 메시랑 사실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이 정도로 꾸준히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이게 최대치가 아니라 이거를 계속 10년 동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던 선수가 메시고 요걸 유지하면 메시랑 비견될 만 하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요거지 메시랑 뭐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그렇죠. 메시랑 누가 위일까?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는 아직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메시는 이미 신기에 있는 선수고. 이미 뭐 그 과르디올라 감독도 인터뷰를 했었죠. 메시랑 뭐 홀란드랑 비교 많이 하는데 메시 같은 경우는 볼을 주면 알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선수다. 이렇게 이제 이 과르디올라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워낙에 뭐 과르디올라가 메시는 자기가 다루는 선수 중에 자기가 감독을 했던 선수 중에 가장 최고의 선수다. 늘상 말하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메시랑 홀란드랑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
이건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란드가 진짜 몇 시즌 이런 식의 기록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비로소 메시와 좀 비교가 되는 거고. 일단은 뭐 지금 홀란드 퍼포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메시가 뭐 기록을 세웠던 그 기록을 좀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 포인트 뭐 이런 단순하게 부분에서. 이제 공격 포인트 나눠 봐서 네네. 메시가 저 60경기에서 73골을 넣었다. 네네.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105개 기록했다. 그때 시즌에 공격 포인트가 경기당 1.7개였으니까 홀란드가 지금 경기당 2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있으면 네. 이거 이대로 38라운드까지 계속 이렇게만 하면 비견될 수 있겠다. 저 시즌하고. 네. 요렇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기록만 보셔도 메시가 저 60경기에서 73골만 보지 마시고 저 밑에 있는 기록들을 계속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게 더 놀라운 거야. 저 수준의 경기를 10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득점 기록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저만큼의 어시스트도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의 대단한 점이고 그래서 이제 메시가 최고의 선수라고 네. 불리는 이유고요. 그러니까 메시가 이제 87년생이잖아요. 저보다 이제 한 살 아래. 예. 그래요? 한 살 아래 형님인데 네. 후스코어드닷컴에서 선정한 이제 시즌 베스트 11 거기에도 지금 메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가 뭐 지난 시즌에는 뭐 이제 파리 생제르맹 처음 왔을 때 조금 이제 떨어진 거 아니냐. 네네. 실제로 지난 시즌에 그렇게 막 못했거든요. 잘 못했거든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메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폼이 좀 완벽하게 좀 회복이 됐고, 네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스탯도 너무 좋고 경기력도 좋아요. 당장 이제 지난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아주 멋있는 골을 또 넣기도 했고, 메시가 지금 월드컵 앞두고 폼이 완전히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저 전성기 때 이제 퍼포먼스, 경기력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메시의 수준에 거의 이제 막 근접한 플레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감독의 중요성도 있고 사실 지난 시즌에 이 메시가 코로나 걸린 이후에 이 몸 관리하는 거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팀도 적응해야 되고 막 이런 게 겹치면서 지난 시즌에 메시가 저 10년 넘게 보여줬던 퍼포먼스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퍼포먼스였는데 이번 시즌은 또 엄청 잘합니다. 네. 아무튼 뭐 홀란드도 지금 퍼포먼스는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진짜 뭐 괴물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일단 그 뭐 홀란드를 영입한 게 뭐 홀란드의 개인 퍼포먼스도 당연히 좋지만 네네. 이거는 맨시티가 드디어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챔스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지금 마지막 퍼즐을 맞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맨시티가 챔스 우승을 못한다. 그러면 이 시즌은 리그 우승을 해도 아마 실패한 시즌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요. 리그 우승을 해도 욕먹을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과르디올라가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었고. 네. 그런데 뭐 홀란드가 없을 때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1순위다. 라고 분류가 됐던 팀이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득점력이 부족하니까 득점력 오케이. 그래서 홀란드를 영입해준다. 네. 이건 이제 사실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홀란드가 왔을 때 이제 또 아무래도 뭐 검증, 프리미어리그 뭐 검증의 된다. 이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검증의 이슈도 홀란드가 뭐 시즌 몇 경기 안 치렀는데 사실 11경기밖에 안 치렀잖아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합해서. 그렇죠. 그런데 딱 이 11경기만 봐도 아예 다른 선수구나. 네네. 이거는 뭐 득점력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맨시티가 득점 걱정을 안 하고 이번 시즌을 그냥 지난 시즌에 이제 뭐 스털링, 제주스 이런 맞아요. 좀 부족했던 그런 공격수들의 득점력을 홀란드가 한 두세 배는 그렇습니다. 메울 수 있는 자원이구나. 그러니까 지난 시즌 어떤 그 결정력이 맨시티의 좀 약점을 꼽자면 그 결정력이었는데 홀란드가 오면서 이제 그런 약점도 없어지고 챔스를 우승해야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맨시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홀란드가 자신감도 이미 있어요. 그 인터뷰했는데 어떤 인터뷰했냐? 지금 내가 타이밍에 맞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지금 나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걸 안다. 그런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데브라이너의 패스가 정말 미쳤다. 그냥 내가 뛰어나가기만 하면 내 발 앞으로 볼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내가 지금 뛰어나갈 때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없어. 근데 데브라이너가 내 앞으로 줘. 볼까지 줘. 그러니까 나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현재 없다. 네네. 이렇게 자신감까지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뭐 홀란드의 자신감이 사실은 뭐 거만해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 정도 보여줬으면 맞아. 저렇게 저런 말 해도 괜찮다. 저런 말 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홀란드가 너무 잘하고 있다. 아니 그
이제 뭐 메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좋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시도 계속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진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그것도 뭐 모르죠. 예. 네, 뭐 팀도 좋고. 우리 그 메시 외에 다른 선수들도 뭔가 이렇게 딱 결속력들이 단단 뭉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홀란드가 이제 월드컵 얘기하셨으니까 월드컵을 안 나가죠. 그렇죠. 노르웨이가 안 나가니까 못 나갔으니까. 그래서 월드컵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에서의 기록이 이번 시즌에 떨어질 만한 요소가 이미 하나 없어진 거예요. 없어. 월드컵에 안 나가니까. 월드컵에 나가면 뭐 당장 지난 시즌에 살라처럼 전반기에 미친 듯이 좋다가 네이션스컵 갔다 와서 퍼포먼스가 완전히 수직하락했거든요. 저기 너무 갈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홀란드가 혹시나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월드컵에 나간다면. 그럼요. 당연하게도 모든 선수들이 지금 해당되는 얘기고. 그런데 홀란드는 쉽니다. 월드컵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체력 비축하고 뭐 전반기에 뭐 일정이 많았다 하지만 일정이 많았던 그 피로를 월드컵 기간에 좀 풀고 푹 쉬면 되지. 다시 후반기에 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의 그 기록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은 좀 다 지쳐 있을 때 혼자 팔팔한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죠. 뭐 이건 뭐 살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이런 선수를 월드컵에 좀 못 본다는 것도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 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너무 어린 선수. 그렇죠. 아직 어린 선수라서. 그렇습니다. 월드컵에서 못해도 한 두세 번은 보지 않을까. 나가기만 한다면 노르웨이가. 그렇죠. 물론 이제 노르웨이가 이제 월드컵 출전 국가가 늘어나잖아요. 48개국으로 늘어나는데 유럽에서의 이제 순위를 보면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네이션스 리그의 순위만 딱 놓고 월드컵에 이만큼의 국가가 나갔을 때 네이션스 리그의 순위를 놓고 보면 따져보면. 노르웨이가 나갈지 못 나갈지 이제 고민하는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 월드컵에서도 못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또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린 선수니까 이제 월드컵에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요 홀란드 얘기를 갖고 나온 건 이제 요 기록을 이제 보면서 메시와 홀란드 이 대단한 기록을 세우는 선수들이 이제 메시의 시대가 조금 저물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특히나 뭐 월드컵이 이번 시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가 몇 년 더 할지 모르거든요. 이제 한 많아봐야 이제 그래도 한 정말 길어봐야 한 5년일 거 아니에요. 진짜 길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의 그렇죠. 시대가 이제 사실 저물고 있어요. 메시랑 호날두의 시대가. 호날두는 이미 조금 좀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누가 될까? 이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메시가 한 세대를 더 건너뛰었죠. 더 했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아쉬운 게 뭐냐? 그 이제 팬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 메시랑 호날두가 10년 이상 해먹었는데 그 중간에 92년생 정도 이제 나이대가 있어요. 네이마르. 그렇죠. 네이마르 나이대. 그때 네이마르 정도면 한번 발롱 한번 들어서 맞아요. 1인자가 될 만한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때 메시랑 호날두가 있으니까 못 받은 거야. 그런 게 이제 막 아쉽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한 세대를 더 했지, 더 하고 뛰어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한 10년 동안 이제 왕자를 유지해왔던 메시와 호날두. 요 두 선수가 이제 저물면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당연히 홀란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뭐 이번 시즌 홀란드는 일단 지금까지는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골들 들어가는 것 자체 보면 참 시원시원하고 멋있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